딸이 사라진 그날 경찰이 보여준 CCTV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분명히요. 그렇다면 CCTV 속 그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제 이름은 윤정이에요. 올해 38. 평범한 주부이자 7살 딸 하린이의 엄마입니다. 남편 도윤이는 중소기업 과장이고 저는 집에서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삶이었죠. 그날까지는요. 5월 14일 화요일.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어요. 하린이는 학원 끝나고 저녁 6시쯤 집에 오기로 했고 저는 집에서 마감 작업에 매달려 있었죠. 엄마, 나 학원 끝났어. 친구 엄마가 시장 앞까지 태워주신대. 하린이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알았어, 하린아. 엄마가 10분 안에 갈게. 시장 앞 편의점에서 기다려. 응, 빨리 와. 그게 제가 들은 하린이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우산을 챙겨 나갔어요. 시장까지는 차로 5분 거리였죠. 하지만 도착했을 땐 하린이는 없었어요. 하린아.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럴 리 없어. 방금 전화했는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시장 골목을 뛰어다녔어요. 빗속에서 딸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하린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110이죠? 제 딸이 사라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어요. 경찰이 출동했고 저는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형사님은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죠.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발 하린이가 무사하기를. 화면 속 흐릿한 빗길. 시장 앞 골목 입구. 6시 23분.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긴 생머리, 검은색 롱코트, 똑같은 키. 그 여자는 아이 손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분명 하린이네요. 형사님의 말에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형사님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뒷모습, 걸음걸이, 손에 든 가방.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 그 가방이었어요. 남편이 숨을 삼켰습니다. 여보? 형사님이 저를 조용히 쳐다봤어요. 혹시 이분이 본인이신가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날 집에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 시간 확인해 보세요. 6시 23분이면 저는 집에서 작업하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여보, 그날 너 약 먹고 잠들었다고 하지 않았어? 뭐? 편두통 심하다고 낮에 약 먹고 누웠잖아. 6시쯤 깼다고 했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맞아요. 그날 저는 오후 3시쯤 편두통 약을 먹고 잠깐 누웠어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6시 10분. 하린이 전화를 받기 직전이었죠. 그 사이에 제가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형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기억이 안 나신다거나 몽유병 증상이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욕실 선반에 놓인 약병을 꺼냈어요. 편두통약. 30알 들이. 처방받은 지 일주일 됐고 저는 하루에 한 알씩만 먹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쯤 23알 정도 남아 있어야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약병을 열었어요. 15살. 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이럴 리 없는데. 제 목소리가 허공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CCTV 속 그 여자는 정말 나였을까? 잃어버린 3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할인이는 지금 어디에? 남편이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옆에선 남편이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평소라면 제 손을 잡고 자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CCTV 속 그 여자가 정말 나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오후 3시 약을 먹고 누웠던 것까지는 기억나요. 그리고 다음 기억은 6시 10분 침대에서 깬 순간이었죠. 그 사이 3시간. 제가 정말 밖에 나갔던 걸까요? 윤정아. 남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어요. 응. 너 진짜 기억 안 나? 그의 목소리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억지로 아침을 차렸어요. 할인이가 좋아하던 계란말이와 김치찌개. 하지만 딸은 없었고 식탁엔 남편과 저 단둘뿐이었죠.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평소처럼 맛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나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 그날 집에 있었다니까. 남편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윤정아. 응. 경찰이 추가 조사하겠다더라. CCTV 더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 조사한대. 그래, 그럼 진실이 밝혀지겠네. 근데 말이야. 남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만약 정말 그날 나갔던 거라면 너 할인이를 어디다 숨긴 거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형사가 그러던데. CCTV 속 여자 걸음걸이, 체형 다 너랑 똑같다고. 심지어 내가 자주 들고 다니는 가방까지.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내가 입었던 옷. 검은색 롱코트 맞지? 맞아. 하지만 그건 옷장에 없더라. 어디 갔어?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검은색 롱코트. 분명 옷장에 걸어뒀는데.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저는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갔어요. 옷장을 열고 옷들을 하나씩 확인했죠. 없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까지 입고 다니던 그 코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상해. 분명 여기 있었는데. 남편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저를 믿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오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부인, 한 번 더 나와 주셔야겠습니다. 저는 다시 경찰서로 갔죠. 이번엔 남편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가 저와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걸. 형사님이 새로운 자료를 꺼냈습니다. 부인, 이거 보세요. 테이블 위에 놓인 건 약국 영수증. 5월 7일 편두통약 30정 구매자 윤정. 부인, 이 약 언제부터 드셨죠? 일주일 전부터요. 하루에 한 알씩. 그럼 지금쯤 23알 정도 남아 있어야 하는데. 형사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약사 말로는 이 약 과다 복용하면 일시적 기억상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혹시 그날 약을 많이 드신 건 아닐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경찰서를 나선 저는 멍하니 걸었어요. 비가 또 내렸습니다. 우산도 없이 사람들이 저를 피해 지나갔죠. 나는 정말 그날 밖에 나간 걸까? 약을 과다 복용해서 기억을 잃은 걸까? 그리고 내 손으로 할인이를. 아니야. 제 비명이 빗속에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 딸을 해칠 리 없어요. 하지만 왜 아무도 절 믿어주지 않을까요? 집에 도착한 저는 할인이 방문을 열었어요. 분홍색 커튼, 인형들, 책상.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주인은 없었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할인이가 아끼던 것들을 보고 싶었거든요. 크레파스, 공책, 스티커.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엔 어린 여자아이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은 분명히 어린 시절의 저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아이는 똑같이 생긴 또 다른 여자아이. 쌍둥이?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윤정, 윤서. 1992.03. 15. 윤서?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그 아이는 분명히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 아이는 대체 누구예요? 그리고 왜 저는 이 아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사진 속 쌍둥이 윤서는 누구인가? 윤정은 왜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까? 그리고 CCTV 속 여자와 윤서는 연결되어 있을까? 사진 속에는 두 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저 윤정. 그리고 또 한 명은 윤서. 저는 쌍둥이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윤서였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잠들지 못했어요. 윤정, 윤서. 두 개의 이름. 똑같이 생긴 두 아이. 사진은 낡았고 색이 발해 있었어요. 배경은 어두운 복도 같았고 두 아이는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저는 사진을 뒤집어 날짜를 다시 확인했어요. 1992년 3월 15일. 제가 태어난 해가 맞아요. 하지만 저는 쌍둥이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 저는 양부모님을 떠올렸죠. 저는 5살 때 입양됐어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었죠. 물어봐야 해. 이 사진이 뭔지.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왠지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서둘러 양부모님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죠. 어차피 그는 더 이상 제 말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문이 열렸고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윤정아, 갑자기 웬일이니? 어머니는 반가워하셨지만 제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얘야, 무슨 일 있니? 저는 조용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사진을 본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걸 어디서? 할인이 책상 서랍에 있었어요. 엄마, 이 아이는 누구예요? 윤서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정아, 앉아라. 거실 소파에 앉은 저는 어머니의 말을 기다렸어요.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고 나서 말했죠. 윤정아, 너 쌍둥이였어.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너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 이름이 윤서였지. 동생. 제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요?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모르겠구나. 우리가 너를 입양할 때 윤서는 함께 오지 못했어. 왜요? 왜 저만 데려온 거예요? 그땐 우리 형편이 어려웠단다. 아이 둘을 동시에 키울 여력이 없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보육원에서 너희 둘을 보여줬는데 너는 밝고 활발했어. 웃음도 많았고. 근데 윤서는 항상 구석에 혼자 있더라. 말도 별로 안 하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윤정아. 우리도 둘 다 데려오고 싶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멍하니 운전대를 잡았어요. 쌍둥이. 제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니. 그리고 그 아이는 저 대신 버려진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 파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쳤어요. 어두운 방, 철창 같은 침대, 누군가의 울음소리. 언니. 누군가 제 손을 잡았던 기억. 언니 가지 마.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아, 기억나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윤서를 두고 떠났어요. 그 아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양부모님 손을 잡고 떠났죠. 미안해. 윤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제가 있었던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이미 폐쇄된 지 오래였고 건물은 낡고 을씨년스러웠죠. 하지만 운 좋게도 기록은 시청에 보관돼 있었어요. 담당 직원이 오래된 파일을 꺼내왔어요. 1992년생. 윤정, 윤서. 맞죠? 네, 맞아요. 직원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마이너스 이름 윤정 언니 윤서 동생. 마이너스 생년월일 1992.03. 15. 마이너스 입소일 1993.08. 20. 마이너스 윤정 입양일 1997.05. 10. 마이너스 윤서 입양 기록 없음. 제 손이 떨렸어요. 윤서는 입양되지 않았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기록상으론 없네요. 아마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건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만. 직원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최근에 같은 이름으로 주민등록 조회가 있었어요. 3년 전쯤요. 해외 입양자 귀국 서류 발급 건이었습니다. 해외 입양자 귀국요? 네. 윤서라는 이름으로요. 저는 차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윤서. 제 쌍둥이 동생. 그 아이가 3년 전 한국에 돌아왔다고요? 혹시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CCTV 속 그 여자가.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냈어요.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죠. 형사님, 제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요. 윤서라는 이름으로. 뭐라고요? CCTV 속 여자 저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동생일 수도 있다고요. 잠시 후 형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인. 방금 윤서라는 이름 검색해 봤는데요. 네. 뭐가 나왔어요? 3년 전 귀국 기록이 있네요. 그리고 형사님이 숨을 삼켰습니다. 최근 1년간 부인 집 근처에서 여러 번 목격됐다는 신고 기록이 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윤서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1년 동안? 그리고 혹시 할인이를 데려간 것도? 윤서는 왜 언니를 지켜봤을까? 30년 만에 나타난 쌍둥이의 목적은? 할인이는 정말 윤서가 데려간 걸까? 형사님의 말을 듣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내 기억 속에 답이 있을 거야. 다음 날 저는 최면 치료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윤정 씨, 편하게 앉으세요. 치료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온화한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켰죠. 제 과거 기억이 필요해요. 어릴 적 기억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게요. 긴장 풀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하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당신은 점점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5살, 6살, 그때로 돌아가요. 어두워요. 복도가 길고 차가워요. 저는 작은 손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어요. 언니, 윤서예요. 제 동생이에요. 우리는 항상 함께 있었어요.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하지만 사람들은 저만 좋아했어요. 이 애는 박내, 웃는 게 예쁘고. 저 애는 왜 저렇게 조용해? 말도 안 하고. 윤서는 항상 구석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가가면 뒤로 숨었죠. 그리고 저를 밀어냈어요. 언니가 가. 나 말고 언니가 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입양 가던 날을 떠올려 보세요. 그날 아주머니, 아저씨가 오셨어요. 밝게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죠. 윤정아, 우리랑 같이 갈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뻤거든요. 드디어 집이 생긴다고. 하지만 뒤를 돌아봤을 때 윤서가 서 있었어요.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저를 째려보고 있었어요. 언니. 윤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도 데려가 줘. 저는 양부모님 손을 꼭 쥐었어요. 윤서야, 미안해. 언니. 윤서가 뛰어왔어요. 제 옷을 붙잡았죠.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언니.
하지만 보육원 선생님이 윤서를 떼어냈어요. 윤서야, 안 돼. 언니는 가야 해. 싫어. 나도 가고 싶어. 윤서의 비명이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윤서를 본 마지막 순간,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윤서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세요. 언니는 항상 나보다 나았어. 밝고 예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나는 항상 그림자였어. 엄마도 날 버렸어. 언니만 데려갔잖아. 30년을 기다렸어. 언니가 행복한 거 봤어.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생각했지. 언니 것을 빼앗아야겠다고. 할인이 예쁘더라. 언니 닮았어. 이제 내 딸이야. 딱. 손뼉 치는 소리. 윤정 씨, 일어나세요. 제 눈이 떠졌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 숨이 거칠게 쉬어졌죠. 치료사가 물을 건넸어요. 괜찮으세요? 무엇을 보셨나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윤서가 할인이를 데려갔어요. 복수하려고요. 저한테. 치료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윤정 씨, 혹시 윤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낡은 건물, 깨진 유리창, 녹슨 간판. 보육원이에요. 폐쇄된 보육원. 윤서가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황급히 차에 올랐어요. 폐쇄된 보육원. 그곳으로 가야 했어요. 윤서. 나는 내가 미워하는 걸 알아. 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지도 알아. 하지만 할인이는 죄가 없어. 제발 우리 딸만은 돌려줘.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발신자 알 수 없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심장이 멈췄어요. 윤서야? 오랜만이야, 언니. 30년 만이지? 할인이 어디 있어? 제발 우리 딸 돌려줘. 걱정하지 마. 할인이는 안전해. 내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넌 왜 이러는 거야? 왜냐고? 윤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언니도 알잖아. 왜 내가 이러는지. 30년 전 언니는 나를 버렸어. 이제 내 차례야. 전화 끊김 마이너스 뚜. 윤서는 정말 복수를 원하는 걸까? 폐쇄된 보육원에 윤서가 있을까? 경찰이 새로운 CCTV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엔 얼굴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저였지만 저보다 젊었습니다. 윤서. 그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였죠. 윤서의 전화를 받고 1시간 뒤 형사님께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윤정 씨, 당장 경찰서로 와주세요.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어요. 수사실에는 형사님 외에도 여러 명의 경찰이 있었어요. 벽면에는 각종 사진과 CCTV 캡처 화면들이 붙어 있었죠. 앉으세요. 형사님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제 시청 앞 CCTV를 확보했습니다. 화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5월 14일 오후 5시 47분. 할인이가 실종되기 약 30분 전이었어요. 화면 속에는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롱코트, 긴 생머리, 저와 똑같은 체형.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얼굴이 보였습니다. 형사님이 화면을 일시 정지했어요. 이 여자 아시겠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화면 속 여자의 얼굴은 저였지만 저보다 젊어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표정이 달랐어요. 저는 항상 부드럽게 웃는 편이지만 화면 속 여자는 무표정했어요. 차갑고 공허한 눈빛. 윤서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쌍둥이 동생이에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돌렸죠. 형사님이 파일을 펼쳤어요. 윤서. 1992년생. 2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3년 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3년 전요? 네. 그리고 형사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귀국 후 부인의 집 근처에 거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형사님이 다른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것들 좀 보세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건 윤서의 스토킹 기록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할인이 학교 앞에서 찍힌 윤서. 마이너스 우리 집 앞 골목에서 서성이는 윤서. 마이너스 마트에서 저를 지켜보는 윤서. 마이너스 놀이터 벤치에 앉아 할인이를 보는 윤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년 넘게 윤서는 저희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진들은 근처 상가 CCTV와 목격자 신고로 확보한 겁니다. 형사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주민들 말로는 이 여자가 자주 부인 집 근처를 배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행동은 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쳤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진 한 장을 들어 올렸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할인이가 산타 복장을 하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 뒤편 흐릿하게 윤서가 서서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왜 그땐 몰랐을까요? 여기는 수사 회의실입니다. 윤서의 현재 주소를 찾았습니다. 젊은 형사가 보고했어요. 3개월 전까지 원룸에 살았는데 이후론 주소 이전이 없습니다. 마지막 주소지는 구로구 낡은 원룸이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집주인 말로는 3개월 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형사님이 턱을 괴었어요. 그럼 지금 어디 있다는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육원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제가 있었던 보육원이요. 폐쇄됐지만 윤서가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최면 치료 때 봤어요. 그리고 직감이에요.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보육원 주소 알려주시죠. 수색팀을 보내겠습니다. 저도 같이 가겠어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할인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데려와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사님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저희와 함께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할인이 방문을 열었어요. 불을 켰습니다.
인형들, 책상, 침대. 모든 게 그대로였지만 할인이는 없었어요. 할인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어요. 뒤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봤습니다. 거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검은 롱코트를 입은 여자. 긴 생머리. 저와 똑같은 얼굴. 윤서?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리고 웃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넌 어떻게? 한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 그 여자가 사라졌어요. 환영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쳐가는 건가? 내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창밖은 점점 밝아오고 있었죠. 오전 7시. 형사님께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전 10시 보육원 수색 예정. 준비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청바지, 편한 운동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윤서, 오늘 너를 만나게 되겠지. 30년 만에. 너의 분노도 고통도 이해해. 하지만 할인이만은 반드시 데려올 거야. 거울 속 제 모습이 순간 윤서의 얼굴로 보였다가 다시 제 얼굴로 돌아왔어요. 나와 윤서. 우리는 결국 같은 얼굴이야. 보육원으로 가는 길 전화가 울렸습니다. 윤서였어요. 언니, 정말 올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복수심이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저는 형사님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있었어요. 보육원은 서울 외곽 산 근처에 있었어요. 폐쇄된 지 15년이 넘었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어요. 형사님이 말했어요. 윤정 씨, 각오하세요. 현장 상황이 어떨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혹시 윤서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즉시 저희 뒤로 물러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윤서가 저를 해칠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원하는 건 아마도 저와의 대화였을 테니까요. 그때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형사님이 제 핸드폰을 쳐다봤어요. 받으세요. 통화 녹음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윤서야? 언니.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윤서. 넌 지금 어디 있어? 할인이는? 걱정 마. 할인이는 자고 있어. 안전해. 제발. 우리 딸 다치게 하지 마. 내가 원하는 게 뭐든 할게. 윤서가 웃었어요. 쓸쓸하고 텅 빈 웃음이었죠. 언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미안해, 윤서야. 정말 미안해. 전화 너머로 윤서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기억나? 뭐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손잡았던 날. 그날 언니 손을 붙잡았었어. 나도 데려가 줘.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그렇게 울었지. 근데 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갔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윤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언니는 따뜻한 집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잖아.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나는 계속 보육원에 있었어. 아무도 날 선택하지 않았어. 윤서는 너무 조용해요. 말을 안 해요.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16살까지 거기 있었어. 16살. 그러다 미국 가정에 입양됐지. 늦은 나이에. 거긴 더 지옥이었어. 언어도 안 통하고 그 집 사람들은 날 하인처럼 부렸어. 18살 되자마자 도망쳤어. 그리고 혼자 살았지. 20년. 20년을 외롭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윤서야.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몰랐다고. 아니야, 언니. 윤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언니는 알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를 잊고 싶었던 거지. 3년 전 한국에 돌아왔어. 언니를 찾으려고.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같은 얼굴이니까. 그리고 언니를 봤어. 행복해 보이더라.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웃고 있었어. 처음엔 그냥 보기만 하려고 했어. 언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지. 근데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인이를 봤을 때 화가 났어. 왜 언니만 엄마가 되는 거야? 왜 언니만 사랑받는 거야? 나도 엄마가 되고 싶었어. 순간 이해했어요. 윤서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가족이었던 거예요. 윤서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인이를 돌려주면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너도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어. 거짓말. 윤서가 비웃었어요. 언니 남편이 날 받아줄 것 같아? 사람들이 이해해 줄 것 같아? 아니야. 언니는 결국 날 버릴 거야. 또, 언니, 내 제안을 들어줘. 뭔데? 혼자 와. 경찰 없이. 형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혼자 오면 할인이를 돌려줄게.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하자. 언니랑 나 둘이서만. 30년 동안 못했던 얘기들. 그게 끝나면 할인이 데려가. 그리고 난 사라질게. 윤서야, 그게 무슨. 언니. 윤서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어요. 제발. 이번만은 내 말 들어줘. 30년 전엔 언니가 떠났잖아. 이번엔 내가 보내줄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형사님이 말했어요. 윤정 씨, 절대 안 됩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저희가 함께 가겠습니다. 안전하게 구출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산 위에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폐쇄된 보육원. 윤서가 거기 있어요. 할인이도. 형사님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윤서와 단둘이 얘기해야만 해요. 30년 전 제가 외면했던 그 아이와 이번엔 제대로 마주해야 해요. 형사님, 저 잠깐 화장실 좀. 지금요? 거의 다 왔는데. 급해요. 차가 근처 휴게소에 멈춰 섰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형사님은 무전기로 통화하느라 바빴죠.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정 씨, 어디 가세요? 형사님의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산길을 따라 보육원을 향해.
혼자서 30년 만에 저는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윤서를 버리고 떠났던 그곳. 이제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도착한 곳. 폐쇄된 보육원. 간판은 반쯤 떨어져 있었고 담벼락엔 낙서들이 가득했어요. 철문은 열려 있었어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윤서야, 나왔어.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한 발, 한 발.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어둡고 차가웠죠. 냄새.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바닥엔 유리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윤서야. 나야 윤정이. 제 외침이 메아리 쳤습니다. 계단을 올랐어요. 각 층마다 여러 개의 방이 있었죠. 기억이 났어요. 이곳에서 저와 윤서가 함께 살았던 거예요. 한 방을 들여다봤어요. 녹슨 2층 침대, 찢어진 커튼, 바닥에 굴러다니는 낡은 인형. 여기였구나. 저와 윤서가 잤던 방이었어요. 어린 윤서가 언니 나중에 우리 같이 예쁜 집 살자. 어린 윤정이 응. 우리 꼭 같이 살 거야. 거짓말이었죠. 저는 혼자 떠났으니까요. 윤정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거기 서 있었어요. 윤서. 검은색 롱코트. 긴 생머리. 저와 똑같은 얼굴. 하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텅 빈 눈빛. 슬픔으로 가득한 표정. 윤서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서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오랜만이야, 언니. 30년. 만이구나.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같은 얼굴, 같은 키, 같은 목소리.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 할인이는 어디 있어?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전해. 3층에 있어. 자고 있고. 다치진 않았지? 언니.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할인이한테 손가락 하나 안 댔어. 그냥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이야. 윤서가 먼저 말했어요. 언니 기억나? 우리 여기서 약속했잖아. 무슨? 꼭 함께 집 나가자고. 엄마 아빠 찾자고. 윤서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언니만 나갔어. 나 혼자 남겨두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서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 나도 어렸어. 5살밖에 안 됐었어. 아무것도 몰랐어. 알아. 윤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언니 탓 아니야. 양부모님이 언니만 선택한 거니까. 근데 알아? 그날 밤 나 혼자 울었어. 며칠 동안. 선생님들이 윤서야 울지 마. 너도 곧 좋은 집 갈 거야 라고 했어. 근데 아무도 날 안 데려갔어. 16살까지 여기 있었어. 매일 밤 창문 보면서 생각했어. 언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저는 윤서의 손을 꽉 잡았어요. 윤서야. 나도 너 생각했어.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가끔 꿈에 내가 나왔어.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 근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서웠어. 너를 찾으면 내 행복이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외면했어. 정말 미안해.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 언니.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할인이 데려가. 정말? 응. 약속했잖아. 윤서가 3층 계단을 가리켰어요. 맨 끝방에 있어. 담요 덮어놨어. 저는 서둘러 계단을 올랐어요. 3층 끝방.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아.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담요를 덮고 편안하게 자고 있었죠. 상처 하나 없었어요. 저는 할인이를 안아 올렸어요. 엄마, 엄마. 할인이가 눈을 떴어요. 할인아, 엄마야. 괜찮아? 응. 졸려. 아줌마가 따뜻한 우유 줬는데 약을 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친 곳은 없었죠. 이제 집 가자, 할인아. 할인이를 안고 내려왔어요. 윤서가 창문을 보며 서 있었죠. 윤서야. 응. 같이 가자. 경찰한테 다 설명할게. 너도 우리랑 살자. 윤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난 이미 선을 넘었어. 아니야. 할인이 다치지 않았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언니. 윤서가 돌아봤어요. 웃고 있었어요. 슬프지만 편안한 미소였어요. 언니 30년 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 나도야, 윤서야. 이제 됐어. 언니 행복한 거 봤고 할인이도 봤으니까. 윤서야, 무슨 소리야. 경찰이 오고 있었어요. 윤서가 뒤로 물러났어요. 가, 언니. 빨리. 윤서야. 사랑해, 언니. 항상 사랑했어. 그 순간 계단 아래에서 형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정 씨, 괜찮으세요? 저는 할인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윤서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윤서야, 어디 간 거야? 사건은 끝났습니다. 할인이는 무사히 돌아왔고 윤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할인이가 실종됐다 돌아온 지 삶은 다시 평범해졌어요. 할인이는 학교에 다니고 남편은 출근하고 저는 집에서 일을 해요. 겉으로는 평범했죠.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윤서가 생각났어요. 넌 지금 어디 있니? 사건 종결 전 형사님을 만났어요. 윤정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사님이 파일을 건넸어요. 윤서에 대한 최종 보고서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어요. 마이너스 피의자 윤서 1992년생. 마이너스 혐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마이너스 현재 상태 행방불명. 마이너스 수배 조치 전국 지명 수배 중. 찾지 못했나요? 형사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6개월째 단서가 없습니다. CCTV, 통신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했어요. 혹시 스스로를 해친 건 아닐까요? 형사님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솔직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육원 근처 강과 산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윤서가 연락하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윤서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걸. 할인이는 다행히 트라우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심리 치료를 받았고 많이 회복됐죠. 어느 날 저녁 할인이가 물었어요. 엄마, 그 아줌마 나쁜 사람이야? 누구? 날 데려갔던 아줌마요. 엄마랑 똑같이 생긴. 저는 할인이를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할인아. 그 아줌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럼 왜 날 데려갔어요? 외로웠대. 아주 오랫동안. 할인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 아줌마 울고 있었어요. 응. 자면서 울었어요. 제 손 잡고 눈물이 났어요. 그랬구나. 엄마, 그 아줌마도 우리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엄마도. 우편함을 열었을 때 낡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발신자 없음. 수신자 윤정 언니에게.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30년 전 보육원에서 찍은 그 사진. 윤정과 윤서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뒷면에 윤서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우리 항상 함께였어. 잊지 마. 편지를 펼쳤어요. 언니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아마 멀리 떠나 있을 거야. 미안해. 경찰한테 잡히긴 싫었어. 감옥에서 또 갇혀 사는 건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았거든. 언니, 나 화내지 않아. 30년 동안 원망했지만 이젠 괜찮아. 언니 만나서 얘기 나눠서 조금은 위로가 됐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거든. 할인이 정말 예쁘더라. 며칠 동안 같이 있었는데 마치 내 딸 같았어. 밥도 같이 먹고 자장가도 불러줬어. 그 아이 덕분에 알았어. 내가 원했던 게 뭔지. 복수가 아니었어. 그냥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싶었어. 사랑받고 싶었어. 근데 이젠 알아. 난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언니 할인이 잘 키워줘. 많이 안아주고 많이 사랑해줘.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나 생각해줘. 나도 한때는 언니의 동생이었으니까. 사랑해, 언니. 항상 사랑했어. 마이너스 윤서.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윤서야. 남편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여보. 나 결심한 게 있어. 뭔데? 윤서를 찾고 싶어.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그 사람 지명 수배자야. 우리 딸 납치했고. 알아. 근데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윤서는 내 쌍둥이야. 핏줄이야. 30년 동안 혼자 버려져 있었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내가 손 내밀고 싶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 알아. 근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남편이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찾아보자. 근데 경찰이랑 협조해서 해. 고마워, 여보. 1년이 흘렀어요. 윤서는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저는 윤서를 위한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쌍둥이를 찾습니다. 거기에 우리 이야기를 썼어요. 입양, 보육원, 헤어짐, 그리고 재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입양아예요. 공감됩니다. 동생분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어느 날, 이상한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언니 잘 지내. 나도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마이너스 익명. 심장이 뛰었어요. 윤서였어요. 분명히. 저는 할인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현관 문패를 새로 달았어요. 윤서정. 제 이름도 윤서의 이름도 아닌 두 개의 이름을 합친 새로운 이름. 윤서야. 너 어디 있든 잘 지내길 바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제대로 안아줄게. 미안해가 아니라 사랑해라고 말해줄게. 긴 생머리. 바람에 날리는 코트. 그 여자가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요. 손에는 똑같은 사진이 들려 있죠. 윤정과 윤서가 손잡고 있는 사진. 언니, 나도 사랑해.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땐 진짜 가족이 되자.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약 16만 명의 입양아가 있으며 그중 많은 이들이 헤어진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누군가에겐 30년 만의 재회가 될 수 있습니다.